안녕하십니까, 백승열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현대자동차에서 2006년도부터 자문위원으로 지금 여태까지 계속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이 어떤 역할이냐면, 처음에는 그 노사가 좀 이렇게 이견이 있고 그랬을 때 이제 거기서 저는 이제 공학 출신이기 때문에 공학적으로 기술적으로 무슨 이제 설명을 해주고 하는 일이었었는데, 최근에는 그거보다는 회사의 전략, 또 이런 것들,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현대자동차 울산에 지금 신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 신공장 어떤 기술을 적용해서 지어야 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전기 자동차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 조금 자문을 하고 있고요. 현대자동차 안에서는 저 별명이 미스터 네거티브라고 그래가지고 좋은 말 안 하고 싫은 소리만 하고 다닌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싫은 소리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아침 식사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지금 제가 싫은 소리 하면은 조금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살짝 순한 맛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주제는 디지털 전환인데요. 요즘 아마 여러분들 최근에 좀 내려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가 내려가고 있죠? 일단 주가가 내려가고 있고요. 그죠? 또 뭐가 내려가고 있죠? 코인도 내려가고 있고요. 부동산 값도 내려가고 있고요. 다 내려갑니다. 좀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는 것도 있어요. 일단 골프 타수 안 내려가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내 뱃살 안 내려가고 있고요. 좀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그 올라가면 안 되는데 또 올라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예, 금리 올라가고 있고요. 물가 올라가고 있고요. 혈압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술 먹어서 간 수치 올라가고요. 골치 아픕니다. 내려가지 말아야 될 거는 다 내려가고, 올라가지 말아야 될 거는 올라가고, 좀 뭔가 좀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은 또 안 움직이고, 굉장히 깝깝하시죠. 그럼 자, 이제부터 이제 우리나라는, 특히 우리 김해 지역은 이 경제가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얘기를 조금 이 디지털과 관련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왜 안 넘어가지? 디지털인데 이 디지털을 잘 못 써가지고 네.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주머니 안에는 짤랑짤랑 되고 있는 게 있었죠. 뭐가 있죠? 동전하고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었고요. 동전 없었으면 아무 일을 못 합니다. 또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상당수는 또 주머니 안에 또 들어있는 게 있었을 겁니다. 뭐냐면 담배 라이터하고 이런 것들. 요즘은 전자담배로 좀 바뀌었죠. 그리고 남자분들 또 많이 하고 다니셨던 게 요 옆에다가 이 열쇠고리 이렇게 차고 다니셨잖아요. 열쇠고리가 한 10년 조금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귀한 거 많이 갖고 있어. 아파트 열쇠, 또 자동차 키, 또 골프장 라카 이런 것들 막 갖고 다니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주렁주렁 쩔렁쩔렁 하고 다녔습니다. 지금 그러신 분 계세요? 없죠? 왜 없으시죠? 열쇠 뭘로 합니까? 다 요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죠? 요걸로 누르면 됩니다. 아니면은 요거 긁으면 됩니다. 디지털로 바뀌었고요. 또 한 가지, 이 짤랑짤랑 다니던 동전은 어떻게 바뀌었죠? 전부 카드, 스마트폰으로 다 바뀌었어요. 최근에 경남은행 본부장님 빼고 최근에 은행 가보신 분 계세요? 네, 은행 자주 다니세요? 현금 빼러 갔습니다. 예, 현금 빼러 다니세요 아직도? 야, 그거 아시죠? 요즘은 그 손주들하고 조카들하고 용돈 주실 때 얼마 줘야 되는지 아시죠? 10,000원짜리 가지고는 밥 한 끼 못 먹습니다 요즘. 그죠? 요즘은 최소 5만 원은 줘야 됩니다. 물가가 그만큼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 많이 찾으러 다니셔야 되겠네.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이요, 그런 걸로 주면 별로 안 좋아해요. 요즘은 스타벅스 상품권 이런 거 주면 좋아합니다. 전부 스마트폰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 10년 사이에 이게 완전히 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또 이게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이 세상이 더 빨리 바뀌고 있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그냥 일상화가 됐는데 QR코드라는 거 신기하잖아요. 야, 그거 막 이렇게 딱 찍으면 막 뭔가가 막 딱 떠. 그죠? 그 누르면 그냥 막 쭉쭉쭉쭉 다 가. 이거 되게 신기해요. QR코드도 신기한데 요즘 봤더니 뭐 은행 가서 뭐 대출하고 그런 것들 아마 또 본부장님 저거 하실까봐 저는데 제가 예전에 그 한 십몇 년 전에 그 하나은행의 그 스마트 그 대출하고 이거 프로그래밍하고 했던 그 팀장이 제 친구거든요. 걔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승열아, 내가 이거 해가지고 은행 앱이라는 걸 깔았는데 그거 대출도 된다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오 알았어. 그러고 깔고 이렇게 딱 눌렀는데 야, 뭐 대출 하시겠습니까? 뭐 눌렀어요. 그 대출하는데 뭐 하시겠습니까? 얼마 한 500만 원 할까? 500만 원. 그리고 뭐 신용조회 동의하십니까? 동의. 그리고 이렇게 뚝 눌렀고 저는 이렇게 누른 다음에 은행을 가는 줄 알았어요. 이거 하고 그래가지고 은행 가가지고 아유 장난이었어요. 그러고 하려고 그랬는데 딱 눌렀더니 띵동 그러더니 500만 원이 이체됐습니다. 우리 입금된 거예요. 그냥 은행을 갈 필요가 없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사람들이 은행도 안 가고요. 거기에다가 요즘은 아마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많이 느끼실 텐데 제가 올 초에 2월 달에 저기 제가 또 교육할 일이 있어가지고 저기 해운대 이제 호텔에 갔는데 우리 아버지가 지금 84 되셨거든요. 올해 아버지는 84 되시고 어머니가 지금 81 되셨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야, 아들내미 해운대 가는데 야, 우리도 해운대 좀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내려왔어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모시고 딱 내려와가지고 갔는데 아버지가 야, 이거 부산 왔으면 돼지국밥집이지. 그래 돼지국밥 먹으러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가세요. 야, 아들아, 오늘은 내가 날 테니까 너는 그 지갑 꺼내지 마라. 그래서 예, 알았어요. 그러고 딱 들어갔는데 돼지국밥집에 딱 들어갔는데 앞에 키오스크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딱 앞에 들어가시다가 돼지국밥집 그러더니 이모님이 여기 사장님 여기 주문하고 가세요. 그랬더니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야, 이거 뭐냐 이거. 처음 보시는 거지.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막 하더니 아버지가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 야, 오늘은 그냥 네가 살아. 그러고 들어가시더라고. 어르신들이 이거 못 써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돼 있어요? 고속도로 휴게소 가도 전부 키오스크. 그죠? 웬만한 카페 이런 데 가도 전부 키오스크 다 돼 있습니다. 엊그제 LG 트윈스가 프로야구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을 했는데 우승을 하기 전에 뉴스가 9시 뉴스에 굉장히 슬픈 뉴스가 하나가 나왔어요. 아마 여기서 보신 분들 계셨을 겁니다. 무슨 뉴스냐면 어떤 노인분이 야구를 보려고 야구가 그때 이제 저녁 6시에 시작하니까 이분이 표를 이게 프로야구 이제 코리아 시리즈 결승전 하니까 표 일찍 가야 구매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녁 6시 표를 새벽 6시 가가지고 그 추운데 달달달 떨고 기다리고 있는데 6시가 넘도록 매표소에 문이 안 열렸대요. 왜? 뭐 하죠? 다 온라인 예매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노인분은 서가지고 달달달 떨다가 야, 씨, 왜 나는 그럼 프로야구 어떻게 볼 거냐.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다. 전부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다 합니다. 세상이 바뀌었다. 이게 디지털이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어요. 모든 게 다 전환되고 있습니다. 안 바뀌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디지털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몸 안에 갖고 계신 것들, 이런 것들, 디지털 기기들이 얼마나 많은가. 주변에 있는 생활하고 이런 것들,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먹고 그런 거 빼놓고 나머지는 다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디지털이 과연 좋은 것일까 나쁜 것일까? 우리 입장에서 이 키오스크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키오스크로 이렇게 하면 일단 무슨 생각 드세요? 첫 번째는 야, 그러면 저 주문받는 사람이 일자리를 잃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일단 하시고요.
두 번째는 야 키오스크로 이렇게 주문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저 기계값하고 막 이런 것들 뺄 수 있을까 하는데 2022년도 통계청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키오스크를 설치한 매장이 인원이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늘었어요. 왜 늘었을까요? 키오스크로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주문하려고 줄 쭉 서가지고 주문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근데 저걸로 하니까 키오스크 4개, 5개 놓으니까 주문이 쭉쭉쭉쭉 막 계속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방이 어떻게 돼? 엄청 바빠져요. 주방 인원이 늘었어요. 주문 받는 사람이 줄고. 주방 인원이 늘고 음식을 빨리빨리 막 하다 보니까 뭐가 늘어요? 매출액이 늘어요. 거기에다가 그냥 매출액만 느는 게 아니고 또 아마 여기도 그 프랜차이즈하고 이쪽 관련되신 분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얘들이 또 신통방통한 기능이 있습니다.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는 없었던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쭉 해가지고 찍는 데이터하고 찍는 시점하고 날씨 데이터 있죠. 날씨 데이터. 요즘 춥잖아요. 요즘 추우니까 막 누를 때 요 밑에 사이드 메뉴라고 그러죠. 위에 햄버거 먹으러 갔는데 밑에 같이 뜨끈한 코코아가 막 연기 모락모락 내는 사진이 딱 있어.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 먹고 싶잖아요. 그거 눌러요. 올 여름 엄청 더웠잖아요. 더워 죽겠는데 배고파가지고 햄버거 하나 먹으러 들어갔는데 갔더니 시원한 수박 주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햄버거는 5,000원 이 수박 주스는 8,000원 근데 자기도 모르게 시원한 수박 주스 누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키오스크를 설치를 하니까 매출액이 그것만 가지고 12%가 늘었대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기계값을 빼고도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가 다 키오스크를 설치해놔요. 여기저기 키오스크를 다 설치하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키오스크를 설치해도 이제는 효과가 별로 없어요. 이제는 누가 제일 혜택을 많이 봤어요? 처음 시작한 사람이에요. 처음 시작한 사람. 디지털 기술이 다 그렇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2등이 없어요. 2등이. 뭐만 있어요? 1등이 다 해먹어요. 1등이. 거기다가 세상이 막 엄청 복잡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죠. 내려가지 말아야 될 건 다 내려가고 오르지 말아야 될 건 다 오르고 있다. 왜 그러느냐? 이유는 뻔해요. 기후위기로 식량하고 이런 것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다 보니까 곡물 위기가 나오고 에너지 위기가 나오고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또 쌈박질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또 거기 그 근처가 다 유전한이에요. 또 에너지 위기.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교역망 감소되고 뭐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인플레가 오고 원가 올라가고 수요가 둔화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있는 이겁니다. 그러면 기후변화 막 여름에는 더웠다가 겨울에 막 추웠다 그러다 보니까 작물 잘 안 되고 작물 키우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요 옆에 대저하고 이런 데 가면은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줘야 되고 겨울에는 뜨뜻하게 해줘야지 작물들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요? 에너지가 들어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데 에너지 사오려고 그랬더니 이스라엘하고 막 팔레스타인 쌈박질하지, 우크라이나 쌈박질하지. 그러니까는 우크라이나 쌈박질하니까 천연가스 안 오고 이스라엘 쌈박질하니까 석유 안 오고 그러니까 어때요? 가격이 올라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게 내려가는 거 계속 내려가고 올라가는 거 계속 내려가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간단합니다. 얘네 싸움 멈추고요. 기후변화가 없어지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문제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싸움박질을 멈출까요?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과연 그러면 가자 지구에서 철수할까요? 쉽지 않아요. 기후변화는 여러분 아시죠? 올겨울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춥고 긴 겨울이 될 것이다 그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요 옆에 있는 결과들이 점점 더 어떻게 된다? 힘들어진다. 야,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각 조직을 이끌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조직이 살아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밥그릇은, 전 세계 밥그릇은 어떻게 돼 있어요? 한정돼 있어. 이 한정돼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더 많이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뭔가가 잘나야 돼. 잘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쪽에서 어떻게, 야, 이거 어떻게 하면은 희한한 거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가지고 요즘 나오는 자율주행차, 전기차 막 이런 것들이 요즘 막 나오고 있는 거고. 그죠? 전자 쪽에서도 막 희한한 기능들 막 있잖아요. 요즘 냉장고하고 이런 것들도 요즘 봤더니 막 되게 희한한 기능들 많더라고요. 세탁기, 스타일러 뭐 이런 것들. 희한한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이런 기능들이 뭐다? 다른 경쟁사보다 뭔가 조금이라도 달라야 돼요. 좀 전에 이게 말씀드린 대로 국밥집도 그냥 똑같은 국밥집, 이 국밥집하고 옆집 국밥집하고 둘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뭔가가 조금 잘나야지 되는데 예전에는 그 잘난 게 뭐만 됐어요? 맛있으면 됐어요. 맛있으면. 요즘은 맛있으면 돼요? 요즘은 별점이 좋아야 돼요. 맛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요즘은. 그죠? 네이버 별점 4.7이면 무조건 대박입니다. 배달의 민족 평점 4.7이면 무조건 대박집이에요. 근데 네이버 평점 4.7, 배달의 민족 평점 4.7을 받기 위해선 뭘 해야 되느냐? 맛집 의미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돼? 주문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편하게 할 수 있느냐. 편하게 할 수 있느냐. 편하게 해야 쉽게 누르고 괜찮아 그러고 누르는데 불편하게 하고 막 그래 눌렀는데 맛집이라고 그래요. 눌렀는데 배달 2시간 반 후에 와요. 막. 맛집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뭐 한다? 다 디지털화를 하는 거예요. 디지털화. 디지털화가 뭐냐?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인터넷 이동통신으로 거리가 없어져요. 예전에는 맛집에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여기 김해에서 뭐 여기도 맛집이 많지만 저기 야 뭐 좀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그러면 어디 저기 뭐 마산 가든 아니면 거제도 가든 뭐 아니면 부산 가든 막 그렇게 다니셨잖아요. 거리의 제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 갈까 말까 그러는데 요즘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으로 딱 누르면 어떻게 돼? 바로 배달이 와요. 거리의 제약이 없어졌고요. 거리의 제약이 없어지다 보니까 시간의 제약도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아마 다 아실 텐데 제가 95년도에 디모 자동차 회사의 그건 97년도로 할 거야. 95년도에 에스모 전자의 상품기획팀에 제가 들어갔거든요. 상품기획팀에 딱 들어갔더니 저희 팀장님이 저를 이제 훈련을 시키려고 그랬는지 야 가가지고 저 문서고 가가지고 그 전표하고 이런 거 다 해가지고 6개월치 마케팅 분석 자료를 만들어 오래요. 그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분석 그 전표 철 있는 거 다 끌어와가지고 먼지 있는 거 막 해서 계산기 두들겨 수기로 이렇게 작성해가지고 6개월치 마케팅 보고서 쓰는데 그때 일주일 걸렸거든요. 지금은 마케팅 분석 보고서 쓰는데 며칠 걸리죠? 2초? 그쵸? 띡띡띡 3번만 누르면 끝나요, 요즘은. 그죠? 그게 뭐예요? 시간의 제약이 없어졌어요.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능력의 제약도 해소가 됩니다. 요즘 인공지능 막 이렇게 하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컴퓨터 그래픽 하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근데 컴퓨터 그래픽 다 하실 수가 있어요. 달리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달리 인터넷 가가지고 달리 이렇게 쳐보면은요, 뭐가 떠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쓰면 돼요. 야, 그 빨간 빤스 입은 돼지가 슈퍼맨이랑 싸우는 그림 그려줘. 그럼 그려줘요.
희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능력의 차이도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디지털 기술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모든 제약을 없애버리는 그런 것들이다. 희한해졌다. 뭐 자동차에 이런 거 온다, 뭐 골치 아프니까 넘어갈게요. 이런 거는 뭐 이런 게 있어요. 막 바뀐대요. 이러다 보니까 진짜 문제는 뭐다?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자동차가 제일 좋은 자동차 그럼 뭐예요? 제일 좋은 자동차는 우리 지역에 있는 삼성자동차, 르노가 제일 좋다. 그리고 야, 뭐 현대자동차, 애국심으로 기아자동차, 아니면 뭐 쌍용자동차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전기차만 많이 팔리는 시대가 된대요. 야, 우리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야, 우리 애국심으로 저거 타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전 세계 시장을 봤더니 전기차 시장이 자동차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고 전기차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애들이 테슬라인 줄 알았더니 BYD라는 회사가 전 세계 1위입니다. BYD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BYC는 아시죠? 예, BYC는 잘 아시는데 BYD는 빤스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요. 여기는 자동차 만드는 회사입니다. 중국의 전기차 회사인데 세계 1위입니다. 테슬라가 2위입니다. 우리 현대기아가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어디 있느냐? 한참 아래에 있어요. 거기에다가 여기 희한한 애들 있죠? 이런 애들. 듣도 보도 못한 애들. 이런 애들이 누구냐면 다 중국 애들입니다. 중국이 전기차를 잘 만들어요. 거기에다가 또 우리 김해에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소식이냐면 우리 김해에도 아마 우리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꽤 많이 알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우리 르노 삼성에 납품을 하시는 회사들이 많이 있죠. 르노 삼성이 작년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뭘로 바꿨죠? 삼성을 뺐어요. 르노 코리아로 바꿨습니다. 로고도 그 르노 삼성 그 로고를 없애고 새로운 로고로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 대주주가 바뀌었습니다. 대주주가 누구냐면 중국의 지리 자동차가 34.02%를 주식을 인수를 했습니다. 걔네가 대주주입니다, 지금. 그래 놓고 뭐 했느냐? 야, 내가 대주주니까 이름 빼. 그래서 삼성 이름 뺐어요. 그리고 르노는 야, 프랑스 회사니까 멋있어 보이니까 그건 그냥 납둬. 그리고 우리 지리 자동차에서 개발한 자동차 니네가 생산해. 그게 뭐냐면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죠. 폴스타라는 놈입니다. 폴스타 그랬더니 야, 이거 폴스타 봤더니 르노에서 나온 폴스타 그럼 이거 유럽 차 아니야? 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중국 차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골치 아픈 일들이 있어요. 요 옆에 창원에 가면은 GM 공장이 얼마 전에 공장 싹 새로 뜯어 고쳤죠. 우리 GM 공장에도 아마 이 김해 지역에서 납품 많이 하실 겁니다. 야, 그럼 우리는 그러면 르노 코리아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GM도 이렇게 하고 그러면 GM 코리아도 하고 그럼 우리는 김해는 괜찮을 거 아니야? 그랬는데 이 두 회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작년, 재작년부터 다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전기차만 생산하겠다, 앞으로. 전기차만 생산하겠다 그런 얘기는 뭐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자동차 부품하고 이런 것들이 납품 길이 좀 많이 어려워질 거다. 왜? 전기차하고 엔진차하고는 구조, 껍데기만 똑같고요. 안에 내용으로 완전히 틀려요. 여러분들 아시죠? 엔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는 그게 없고요. 뭐만 있어요? 배터리하고 모터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내용물이 완전히 틀리다. 껍데기만 같은 게 전기차다. 그러면 르노하고 GM이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가면 우리가 조금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할 수 있겠죠. 그 얼마나 틀리냐? 이거예요. 벤츠 회장이 이런 얘기했어요. 자동차는 이제 가솔린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움직인다. 이런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테슬라의 회장 일론 머스크는 또 이런 얘기했거든요. 전기차는
스마트폰에 바퀴 달린 거하고 똑같다 이랬어요. 그럼 스마트폰에 바퀴 달린 거, 야, 그러면 기존에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하고 완전히 틀리다는 얘기거든요. 요것도 상징적인 얘기인데, 가솔린, 엔진 아니고 소프트웨어, 모터, 배터리, 이걸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완전히 틀리다는 얘기죠. 제가 디지털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 기존에 있는 엔진을 달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는 대표적인 아날로그 상품입니다. 전기차는 대표적인 디지털 상품이에요. 우리나라의 자동차 부품 회사들도 그렇고요. 거의 우리나라 사람들 생활 방식도 그렇고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머릿속에는 다들 무슨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시냐면 아날로그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앞으로는 상품이 어떻게 된다? 상품이 다 디지털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연배가 좀 있으시니까 저하고 좀 윗분 많이 계시고 그런 것 같은데, 저희 때만 해도 저희 어렸을 때 막 그랬을 때 찡찡거리고 울고 보채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10원 주면 됐어요. 그죠? 야, 10원 줄게, 나가서 놀아. 그럼 나가서 놀아요. 그냥 알아서. 뭐 하든지. 지금은 10원 줄게, 10원 물가가 올랐으니까 1,000원 줄게, 나가서 놀아라. 그럼 그래요? 아니죠. 요즘 어떻게 애들이 조용해져요? 스마트폰 줘야지 조용해져요.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요즘? MZ세대라고 그러잖아요. MZ세대 애들 생각하고 기존의 아날로그 세대의 생각하고가 완전히 틀리고, 그게 요런 거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냐? 야, 디지털화에 좀 우리가 좀 익숙해지는. 저는 이제 강의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뭐 이런 특강 같은 거 많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차이가 앞에 딱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차이가 딱 나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딱 할 때 제 얘기 듣고, 야, 이런 건 적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하죠? 볼펜으로 적으시잖아요. 젊은 친구들은 전부 태블릿 펴놓고 있어요, 그냥. 태블릿 펴놓고 있다가 녹음하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펜으로 이렇게 쓰든지. 그 차이죠. 야,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뭐 복잡한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뭐 돈 많이 들어갔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막 돈 투자들 많이 한대더라. 그런 얘기니까 그냥 그런 게 있다. 알아두시고요. 예전에는 우리 자동차가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기술이 4가지 기술이 들어가가지고 자동차가 이렇게 바뀐다고요. 우리 130년 전에 만들어진 미국 포드 자동차에서 개발된 모델 T라는 놈입니다. 이놈이 1902년도에 발표가 된 모델입니다. 앞에 엔진 변속기 있고요. 중간에 운전석 있고 뒤에 트렁크 있고, 촌스러워 보이지만 지금 자동차하고 어때요? 여러분들이 오늘 타고 오신 자동차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그죠? 껍데기만 조금 틀려. 거기에다 기술도 거의 똑같은 기술이었어요. 130년 동안 안 바뀌었어요, 이게. 130년 동안 안 바뀌다 보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전혀 바뀌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우리 시장님하고도 잠깐 요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아날로그 세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날로그 세대들은 딱 티가 나요. 뭐가? 옷차림부터 어때요? 똑같아. 다 여기 계신 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다 똑같아. 우리는 그 가다마에 안 입고 오면 이런 자리 못 오는 줄 알아요. 그쵸? 근데 젊은 친구들은 어때요? 반바지에다가 스레바 질질 끌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막 팔에다 그림 그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 우리가 보면서 뭐라 그러지? 저런 막 이러는데 그 차이입니다, 이게. 그럼 걔네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야, 그럼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는데, 야, 그럼 너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우리 보고? 꼰대라 그러는 거죠, 꼰대. 세상이 바뀌었는데 누구만 안 바뀌었어요? 나만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많이 바뀌셨어요. 요즘 수능철이라 제가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우리 애는 그럼 어느 학교를 보내는 게 좋을까요? 어느 과를 보내는 게 좋을까요?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어느 과를 보내는 게 좋죠? 뭐 의대 보내고, 그렇죠? 좋잖아. 그 의대는 좀 안 되니까 그럼 어디 컴퓨터하고 뭐 이런 거 가르치면 좋잖아, 그죠? 그럼 야 그렇죠. 컴퓨터, 인공지능 이런 거, 야 인공지능 좋다 이런 거 하면 되겠네. 다 아세요. 그리고 애한테 그러죠. 야, 너 대학 가서 인공지능 해라. 그러면 아버지 그 성적 안 되는데, 임마 이 새끼야 성적 안 되는 거 있어 열심히 해가지고 좀 노력해봐. 해 하면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본인은 뭐 하고 있어요? 기계 갈고 있어요. 자기는 내 직업하고 내 일은 못 바꾸면서 누구를 바꾸라고 그래요? 애들만 바꾸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컴퓨터가 좋고 인공지능이 좋다는 거 알아. 아는데 누구한테 시켜? 애한테 시키고 본인은 뭐? 옛날 하던 대로. 제가 자동차 쪽 많이 하다 보니까 자동차 쪽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아마 최근에 한 4, 5년 정도 이내 자동차 사신 분들은 자율주행 레벨 2가 다 달려 있습니다, 지금. 자율주행 2단계가 달려 있어가지고 고속도로 들어가시면은요, 그거 딱, 그냥 누르기만 하면 돼요. 딱 누르기만 하면 손가락 하나로 핸들 이렇게 딱 잡고 발, 엑셀 하고 이런 거 안 밟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차가 알아서 가요, 그냥. 핸들도 지가 알아서 다 꺾고 다 가요. 안전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냥 차가 알아서 가요. 저는 그래가지고 고속도로 갈 때 옆에서 집사람하고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막 얘기하고 막 그러거든요. 집사람이 깜짝 놀래. 아이씨, 앞에 쳐다봐. 막. 왜? 못 믿는 거예요. 우리 딸내미는 어때요? 아빠 뭐 자율주행 시켜놨으면 근데 됐지 뭘 앞에 자꾸 쳐다봐. 막 자기랑 얘기하자 막 그래요. 딸내미는. 야, 이게 이런 차이예요. 우리 세대들은 기술을 어때요? 불신하고요. 못 믿고요. 그거보다는 두려워해요. 무서워. 이게 야 이거다.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면 어떡하지? 고속도로에 사고 나면 현대차가 책임져 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사고 안 나요. 그랬는데 못해요. 그리고 야 이런 기능 새로운 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저희 아버지 같으신 분들. 키오스크 있는 집은 안 가. 야 힘들어 무서워. 아니면은 저한테 카드 주고 야 네가 사와라. 네가 눌러라. 막연한 거부감. 세상은 바뀌는데 세상은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아직도 이런 시대에 사시는 거예요. 야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자동차 바뀐다 이런 거 이제 복잡한 얘기니까 넘어가고. 요거는 이제 이 김해 지역에 나중에 이제 여기 그 시청의 그 산업 경제 뭐 이쪽에 계신 분들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김해 지역의 자동차 부품 회사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한번 쭉 보시면은 우리 김해 지역이 앞으로 자동차 제조업이 발전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점점 추락을 할 것인가를 쉽게 알 수 있어요. 제가 3년 전에 울산시에서 같이 해가지고 그 전환지도라는 거 한번 해봤거든요. 그게 뭐냐면 야 울산 안에 있는 자동차 부품사들 얘네들 앞으로 한 4, 5년 안에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평가해보자. 얘네가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봤는데 울산 시내에 있는 회사들 중에 상당수가 어디에 속해요? 여기에 속해요. 여기. 요 위에 속한다. 뭐 기계하고 뭐 엔진 관련된 부품들 뭐 이런 거 하는 회사들이에요. 엔진 관련된 회사들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전기차 들어오면 깝깝해지는 거죠. 이 밑에 있는 회사들, 이 하늘색으로 파란색으로 돼 있는 요 회사들은 다 뭐냐면 전기차,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부품들이에요. 아쉽게도 울산 시내에는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 회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없어요? 여기에 있는 부품 회사들은 다 어디 있냐면 저기 대구,
그 위쪽에 가면 충주, 진천 이쪽에 다 있어요. 그럼 앞으로 시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있는 회사들을 이쪽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저도 아직도 울산시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말로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산업 정책의 방향을 그렇게 가야 되는 거다. 요거는 이제 자동차 쪽 얘기고요. 다른 산업도 똑같습니다. 서비스업이건 금융, 유통 다 똑같습니다. 유통 지금 되고 있나요? 유통 예전에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유통이 다 됐죠. 어떻게? 장 보러 어디를 가요? 홈플러스 이마트를 가요. 선물 살려면 어디 가요? 백화점 가요. 지금은 장 보러 어디 가요? 스마트폰 꺼내요. 쿠팡에서 시키면은요. 쿠팡 저는 또 쿠팡에 또 와우 회원이라고 또 있어요. 쿠팡 와우 회원이라는 걸 하면은 주문을 하면은 7시간 만에 와요. 기가 막혀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집에서 이렇게 딱 집사람하고 앉아있다가 야 뭐 이런 거 하나 삭가로 딱 누르면 다음날 아침에 7시에 와 있어요. 그러면 이마트 홈플러스 가가지고 돌아다니다 발품 팔다가 막 이렇게 낑낑대고 들고 오는 게 아니고 백화점 이렇게 쓱 돌아다니고 보다가 이거 괜찮네 그러면 사진 띡 찍고 집에 와가지고 그러고 나서 좋은 데 가서 경치 좋은 데 가가지고 커피 한 잔 딱 마시고 케이크 먹고 그러고 집에 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뭐 해요? 쿠팡에 주문을 해요. 들고 하지 않아도 돼 귀찮게. 여러분들은 아직도 쇼핑백 이렇게 들고 안 다니시죠?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요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마트, 홈플러스, 쓱 이런 애들이 지금 다 매장을 축소하고 있고요. 더 현대 이런 백화점들 새로 짓는 백화점들 있죠. 이 동네도 있나요? 저희 동네 그 여의도에 그 더현대 크게 생겼잖아요. 거기 가면 옷들이 몇 개 없어요. 옷가게에 옷이 몇 개 없어. 그리고 옷가게 자체가 몇 개가 없어요. 그리고 뭐가 많아요? 카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옷가게는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색깔 보러 가는 거예요. 색깔 보고 이렇게 옷감 만져보고 그러고 나서 뭐 해요? 온라인으로 주문해요. 그게 유통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가는 겁니다. 금융도 그렇게 가고 있고요. 식품도 그렇게 가고 있고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디지털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디지털 전환을 하면 디지털 혁신을 하면 살아남을 가능성이 점점 늘어납니다. 디지털 혁신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가장 비근한 예로 그런 거예요. 뭐 이 동네도 그렇지만 저희 서울하고 이쪽, 그러니까 저는 집이 서울이니까 서울하고 이쪽에 맛집들 있잖아요. 유명 맛집들. 코로나 때도 배짱 튕기면서 배달 안 하는 맛집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됐냐? 다 망했어요. 왜? 배달 안 하니까 아예 안 가요. 맛있고 자시고가 필요가 없어. 배달을 해줘야 돼. 스마트폰으로 안 뜨면 장사 안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게 이겁니다. 이거 자동차입니다. 요게 신생 브랜드들입니다. 디지털 기술로 돼 있는 회사들은 막 생겨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부품 회사들, 요 밑에 있는 이 부품 회사들은 다 내연기관 부품 회사들이에요. 다 망해가요. 제일 쉬운 예가 뭐다?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이서 느끼실 수 있는 게 택시에서 돈 되나요? 다 망해가고 있거든요. 택시 산업에서 누가 돈 벌죠? 카카오. 그런 거예요. 디지털 기술로 기존에 있는 산업 구조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카카오처럼 하자 그러다가 또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다가 망한 회사들이 뭐 디지티하고 이런 데들도 있는데 디지털로 안 가면 이제는 안 되는 시대가 됐다. 자동차가 이렇게 바뀐대요. 이런 이게 바퀴가 막 이렇게 90도로 꺾이고 요거는 1인용 휠체어가 아니라 1인용 자동차입니다, 이거. 현대자동차에서 2025년부터 이거 나올 거예요. 이런 자동차가 만들어질 거다.
세상이 훅훅 바뀌고 있다. 요거는 국밥집에서 많이 보셨죠? 이거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거거든요. 한 3개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현대에서 만든 게 하나 있고요. 현대중공업에서 만든 게 하나 있고요. KT에서 미국에 중국에서 수입해 온 게 있는데 현대자동차 요거는 배달의 민족에서 주문해 가지고 현대자동차가 개발한 식음료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로봇입니다. 드론입니다. 요거는 아마 김해 쪽에는 제가 호텔에 많이 안 가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해운대에 가면 해운대 호텔 가가지고 조금 괜찮은 호텔 가면 웬만한 호텔 다 룸서비스 시키면 이놈이 와요. 희한합니다. 제가 올 초에 해운대 호텔에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 쭉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딱 쓰더니 문이 쭉 열리더니 이놈이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쭉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귀신인가 이게 막 사람이 안 들어오고 그러더니 뭐 하나 그래가지고 제가 쫓아가 봤어요. 근데 중간에 4층인가 그 식당 있는 레스토랑 있는 칸에서 쓱 타더니 객실로 지가 쭉 올라가더니 지가 걔가 딱 들어오니까 객실 층이 딱 눌러져요. 자동으로 걔 통신으로 딱 해가지고 그러더니 층 딱 되더니 문 열리더니 쑥 가더니 가서 벨도 지가 원격으로 누르더라고요. 띵동 그러더니 고객님 주문하신 뭐 룸서비스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신기해가지고 제가 방에서 시켜봤거든요. 옆구리 딱 열면서 맥주하고 안주하고 뭐 꺼내가세요 막 그러고 백승열 고객님 맞으시죠? 확인 누르래 막. 룸서비스도 이제 얘네가 하는 시대예요. 얘는 쿠팡 전용 트럭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품이 이제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스티어링 휠이라고 그러죠. 여기 핸들 앞에 이렇게 운전대 이렇게 꺾으면 이제 차 이렇게 조향, 방향 바꾸게 하는 거. 옛날엔 그냥 막대기 하나였거든요. 어디서 만들었냐면은 여기 산 넘어 창원터널 넘어가면은 현대 모비스라고 있죠. 거기서 만들었어요. 만들기도 되게 쉬워요. 쇠 그냥 막대기 하나에 양쪽에 그냥 깎아가지고 그냥 끼우기만 하면 돼요. 되게 쉬웠는데 문제는 이놈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현대자동차 최근 4, 5년 이내에 만들어진 차들은 고속도로 가면 차선을 따라서 지가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처럼 눈이 있어야죠. 그리고 사람처럼 머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야 차선이 휘어졌어. 그럼 머리에서 어떻게 야 핸들 꺾어. 그러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처럼 팔다리가 있어야 돼요. 꺾어줘야 되잖아. 그게 이겁니다. 요놈이 프로세서고요. 센서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보고 요놈이 모터입니다.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손가락만 하나만 딱 대고 있으면 차가 알아서 핸들 지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놈이 이렇게 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좋아지는 게 어디냐? 모비스는 살판 났습니다. 왜? 이거 해봐야 요거 만드는 게 돈 되겠어요? 이거 만드는 게 돈 되겠어요? 요거 밑에 만드는 게 돈이 훨씬 많이 되죠. 거기에다가 요거 만드는 게 복잡해요? 요거 만드는 게 복잡해요? 이게 만드는 게 훨씬 복잡하잖아. 사람 손이 누가 더 많이 가겠어요? 이게 더 많이 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회사의 매출액도 늘어나고 일자리도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는 사례입니다. 이제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김해 지역에 있는 회사들이 과연 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혼자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첫 번째는 돈이 없어요. 두 번째는 기술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 세 번째는 자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야, 그냥 이대로 살다 가자. 뭐 이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점점 매출은 떨어지고, 매출 떨어지니까 어떻게? 수익은 남겨야 되니까 제일 쉬운 수익 남기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사람을 줄여요. 사람을 줄이다 보니까 기술은 사람한테 다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을 줄이니까 기술력이 어떻게 돼요? 점점 나빠져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얘네 모비스, 창원에 있는 모비스는 이거 어떻게 했어요? 얘네는 기술도 있고요. 돈도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얘네들은 자신감이 있어요. 얘네 대기업이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기술하고 돈은 외부에서 갖고 오면 돼요. 정책적으로 해주든지 아니면은 은행에서 빌려주든지 뭐 어떻게든 해주면 돼요. 기술은 밖에 다 있어요. 갖다 쓰면 돼. 밖에서 해줄 수 없는 게 있어요. 자신감. 아유, 이거 뭐 해야 되겠어. 아유, 그냥 말지 뭐. 이러다 그냥 마는 거예요. 완성차 회사가 있고 밑에 부품사, 2차 부품사, 3차 부품사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는 위에만 그냥 보고 쫓아가면 됐거든요. 야, 현대차가 이렇게 간대더라. 야, 1차 집합 이렇게 가고, 그럼 2차 밑에서 보면, 야, 1차 형님들 이렇게 간대더라. 그럼 2차는 이렇게 가자. 줄줄이 쫓아가면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지금은 다 따로 놀고 있어요. 중간에 이상한 애들이 끼고 있어요. 0.5차 협력사 이런 애들입니다. 0.5차라는 게 생겼어요. 들어보셨어요? 0.5차는 뭐냐면 LG, 삼성, SK 이런 애들입니다. 기술력을 가진 대기업들. 얘네들은 아까도 그랬잖아요. 모비스가 갖고 있는 거 세 가지. 뭐? 돈, 기술, 자신감. 모비스보다 더 많은 애들이 누구예요? LG, 삼성, SK. 그러다 보니까 요즘 LG, 삼성, SK가 자동차 부품 사업의 매출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걔네들 매출액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밥그릇은 어떻게 됐다? 한정돼 있어요. 밥그릇은 한정돼 있는데 걔네 밥그릇이 커진다는 얘기는 뭐다? 다른 사람들이 먹고 있는 밥그릇이 줄어든다는 거고. 그 중에 대부분 상당수가 어디에서 차지한다? 우리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의 밥그릇을 그쪽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돈과 기술과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자신감부터 키워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자동차들이 이렇게 바뀐대요.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뭐 뒤에 이런 거 있으니까 보시고요. 자동차가요. 예전에는 기계 기술만 있으면 됐거든요. 자동차는 90%가 기계 기술만 있으면 됐습니다. 옛날에.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뭐가 있어야 돼요? 전기차 해야 되잖아. 그러면 전기, 화학 기술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다가 자율주행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전자 컴퓨터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다가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그거를 조종하고 뭐 하는 것들은 또 뭐가 해줘요? 인공지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예전에는 기계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은 전기, 화학, 전자, 컴퓨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까지 다 있어야 된다. 완성차는 이렇게 다 있어야 되는데 부품사들은 다 있을 필요는 없어요. 이 중에 몇 가지만 갖고 있으면 돼요. 지금 기계 기술은 다 갖고 있어요. 기계 기술은 제조업 사업장들은 다 갖고 있어.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1개, 2개씩만 해주면은 굉장히 좋은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못해요. 왜? 자신감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키오스크 앞에서 망설이는 이유하고 똑같습니다. 키오스크 앞에 가가지고 자신 있게 막 누르실 수 있으세요? 지금은 있죠. 몇 번 해보니까 별거 아니야. 그쵸? 근데 처음엔 어때요? 막 괜히 야, 이거 잘못 누르면 뒷사람이 뭐 하는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막 그러다, 에이씨, 다음에 먹지 뭐, 막 이러잖아요. 처음엔. 그래도 몇 번 해보니까 어때? 야, 이거 별거 아니네. 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하고 똑같이 기업들도 뭔가를 좀 디지털 기술로 바꿔야 되는데 자신감이 없어요. 사실 정책 자금하고 뭐 이런 것들 주는 거 많거든요. 정부에서 나오는 돈 뭐 좀 올해는 좀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부에서 나오는 돈들도 많고요. 그거 없으면은 본인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조달해도 돼요. 사실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자산들을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자금 조달하고 하는 것들 차입하고 하려고 그러면 할 수는 있어요. 문제는 겁나는 거예요. 야,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자산이 올 초에는 10억이었었는데 이게 깎이고 있네? 야, 요걸 땡겨가지고 대출 땡기고 뭐 그런데 금리도 올라가는데 이자 부담 내가 할 수 있을까? 근데 내가 자신도 없는 디지털 기술에 투자하려고 이걸 해야 돼? 에이,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자신감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도 설명드리려면 굉장히 복잡한데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쿠팡에서 주문할 때 중간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게 ICBM이라는 거예요. 사물 인터넷으로, 클라우드로, 빅데이터로 해서 인공지능으로 해서 모바일로 간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거 하나도 몰라도 되고 뭐예요? 쿠팡 어때요? 쓰기가 편해. 뭐만 알면 돼. 누르기만 하면 결제까지 바로 되고 7시간 후에 우리 집 앞으로 와. 이거 쓰실래요? 아니면은 차 타고 가가지고 저기 장유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마트 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사가지고 낑낑 매고 들고 오실래요? 어느 게 경쟁력이 있을까요? 앞으로는 다 우리야 이렇게 눈으로 보고 이런 거 좋잖아요. 우리 아날로그 세대는 그쵸? 마트 가서 그것도 재미잖아 우리는. 그건 우리 재미인데 우리 젊은 세대들 얘네들은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된다? 우리 세대와 같이 우리 세대에 있는 이런 생활 방식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된다? 디지털 방식으로 가야 된다. 또 이거 복잡한 얘기니까 넘어가고. 뭐 이게 훅훅훅 넘어갈게요.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리려고. 이게 뭐냐면 2008년도에 스마트폰이 들어왔습니다. 2010년도에 스마트폰 써보신 분 혹시 계세요? 저는 2010년도에 얼리 어답터시네. 그때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 막 그래, 너 주식하냐? 막 이런 얘기 듣고 막 그랬어요. 그죠? 그때는 전부 피처폰이라고 그래. 이렇게 접는 폰 다 쓰셨잖아요, 그때. 아니면 이렇게 미는 거. 지금 미는 거, 접는 거 쓰시는 분 계세요, 혹시? 없잖아. 10년 사이에 어떻게 됐어요? 스마트폰 시장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애플이 나오니까 노키아, 모토로라, 샤프, 에릭슨, 소니, 펜텍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망했어요. 살아남은 거 누군 살아남았어요? LG도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삼성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접어도 안 되니까 이렇게 접었다가 그러다 안 되니까 또 이렇게 접었다가 이렇게 접었다가 벌써 6개월에 한 번씩 신제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개발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삼성의 스마트폰 모바일 사업부는 항상 적자입니다. 지금. 자동차 어떻게 테슬라, 웨이모, 우버 막 이런 애들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얘네들이 막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더 무서운 애들. 멋있죠? 이게 누굴까요? 중국 자동차입니다. 제가 8월 달에 중국 가가지고 이거 딱 보고 되게 놀랐는데 얘가 얼마짜리냐면 4천만 원짜리예요. 4천만 원짜리. 4천만 원 전기차인데 4천만 원짜리인데 디자인이 이렇게 생겼고요. 문이 이렇게 열려요. 문이 이렇게 이것도 자동이에요. 딱 누르면 문이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열려요. 굉장히 멋있어요. 거기에다가 여기 보시면 뭐 이상한 거 붙어 있죠. 자율주행 레벨 4입니다. 완전 자율주행 차입니다. 우리 현대차는 몇일까요,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죠. 현대는 2입니다. 쟤네는 4입니다. 거기에다 가격이 4천만 원인데 얘는 배터리 수압 방식이라고 그래요. 뭐냐면 요 밑에 배터리를 갈아 끼는 방식이에요. 갈아 끼는데 90초 걸립니다. 4만 원 주유하는 시간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얘네 배터리가 또 희한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옛날에 삼성 애니콜 사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배터리를 두 개 줘요. 그죠? 어떤 거? 얇은 거 하나, 두꺼운 거 하나. 출근할 때는 얇은 거 끼고 갔다가 놀러 갈 때는 두꺼운 거 끼고 가잖아요. 출장 갈 때 뭐 이럴 때. 얘도 300km 가는 배터리 하나, 800km 가는 배터리 하나가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아 낄 수 있어요. 갈아 끼는데 걸린 시간 90초. 완전 자율주행. 근데 얼마? 4천만 원. 우리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EV6,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 얼마인지 아세요? 5천만 원이 조금 넘어요. 그러면 아이오닉 5를 사실래요? 이거 사실래요? 이거 4천만 원인데. 얘는 배터리도 막 갈아 낄 수 있고요. 자율주행 4단계예요. 기가 막혀요. 네. 네. 서비스 센터가 좀, 요거 조만간 저기 르노에서 생산할 거거든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요거는 지리자동차에서 나오는, 지리자동차 아까 여기 있는 개인데, 얘가 투싼하고 같은 급이거든요. 투싼하고 같은 급인데 하이브리드인데 얘는 가격이 얼마냐면 1,600만 원이에요. 투싼 얼마죠? 투싼 하이브리드 모델 3,5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가격이 딱 반값입니다. 제가 중국 지리자동차 회사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야, 니네 이거 얼마냐?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래요. 씩 웃으면서. 야, 니네 현대자동차 투싼하고 이게 같은 건데 우리 거 사면은 1+1으로 줄게. 이 장난하나 이게 막 그랬는데 진짜 봤더니 1,600만 원이에요. 딱 반값. 반값도 안 되죠. 야, 우리는 여태까지 존속적인 혁신이라는 걸 해왔거든요. 존속적인 혁신이라는 거 뭐냐면 말은 혁신인데 기존에 있는 거를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그러시죠. 옷을 조금씩 옛날에는 저거 했는데 좀 그 옷감 조금 좋은 거, 색깔 조금 예쁜 거 뭐 이런 식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스타일은 어때? 항상 똑같아. 근데 디지털 방식은 뭐다? 파괴적 혁신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반바지에 쓰레빠 끌고 그러는 거예요. 막 팔에다가 막 그림 그리고 막. 그런데 그게 대세가 돼버렸어요, 지금. 디지털 기술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아니면 그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사는 것도 개성이에요. 나쁘다는 건 아닌데 개성인데 문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앞으로는 경쟁력이 없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제가 여기서 이렇게 딱 차려입고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하고 임영웅이 쓰레빠 끌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하고 누가 더 좋아요? 임영웅이 노래 부르는 게 좋잖아요. 뭐 그런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대세를 따라야죠. 복잡한 얘기니까 넘어가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 뭐냐면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현대자동차나 LG, 삼성, SK, 포스코 이런데 요즘 그룹 홈페이지에 가면은요 상시 인력 채용란이 있어요. 그거 한번 가서 보세요. 거기 가면은 항상 인력 채용을 해요. 상시 인력 채용을 하는데 거기를 눌러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옛날에는 여러분들 다 우리 세대는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공채예요. 1년에 한 번씩 왕창 막 몇천 명씩 막 뽑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해야 돼? 막 시험 보고 뭐 하고 막 들어가잖아요. 요즘 그런 거 안 해요. 어떻게? 요즘은 경력직 수시 채용이에요. 왜? 요거 보시면 이거예요. 밑에 기술 수준이 낮은 데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기술 수준 낮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아. 근데 필요 없어요, 여기는. 누가 필요해요? 기술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필요한데 부족한 거예요. 그랬잖아요.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알고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그렇다고 뭐 20대 뭐 이렇게 친구들, 이제 막 학교 나온 친구들을 회사에 중요한 일을 시킬 수 있어요? 없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경력도 좀 있고 디지털 기술도 좀 있고 이런 친구들을 지금 대기업에서 싹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조금 능력 있고 기술력 있고 수준 있는 친구들이 다 어디에요? 다 글로 가요. 그럼 여긴 뭐만 남아요? 제가 얼마 전에 부산 시장님하고 했던 얘기인데, 부산 시내, 부산에서 능력 있고 좀 수준 높고 기술력 있고 있는 친구들은 부산에 있을까요? 없어요. 어디로 가요? 다 판교로 가요. 다 판교로. 그거를 그냥 보고만 있을 거예요. 걔네들이 부산 떠서 판교로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산은 앞으로 어떻게 된다? 울산도 똑같아요. 울산도. 청년 이직률이 가장 높은 동네가 부산, 울산입니다. 아마 제가 따져보진 않아서 그런데 김해, 창원, 여기도 아마 손가락 안에 들 겁니다. 그런 얘기는 뭐다? 우리 김해는 앞으로 디지털 방식으로 적용하기, 이 상황을 그대로 두면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점점 더 어려움이 클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제도적으로 뭔가를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부산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 사실은 아직도 찾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제가 지금 관여하고 있는 동네가 울산하고, 본격적으로 하는데 울산하고 광주를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주에서 했던 게 광주 글로벌 모터스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던 건데, 그런 식으로 이 젊은 청년들, 디지털 세대의 수준 있는 친구들이 이 일을 할 수 있고 여기 털을 잡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여기가 활성화가 됩니다. 결국은 사람이다. 뭐 여기 주저주저리 말 썼는데 결국은 이거예요. 내부 구성원, 안에 사람이 있어야 돼. 안에 사람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돈, 기술, 자신감 갖고 올 수는 있는데 무조건 한없이 갖고 올 수는 없어요. 이 세 개를 내부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갖고 있으면 새로운 부가가치가 생깁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개인 역량 강화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에 가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교육훈련 시스템을 잘 갖춰만 놔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부산에 있는 친구들이 다 판교로 가잖아요. 왜 판교로 가는 줄 아세요? 판교에 가면은요, 거기에 전 세계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서 하는 강좌들이, 무료 강좌 이런 것들이 막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 그거 들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다 그거 듣다가 거기서 실력 쌓이면 어떻게? 거기 주저앉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것들도 좀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되더라.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빨간색으로 쳐놓은 거 이겁니다. 내부 구성원으로 자체 혁신을 해야 되고요. 고부가가치 제품 만들어야 되고요. 개인 역량 강화해야 됩니다. 이게 디지털화의 핵심입니다. 이게 잘 되면 우리 김해는 디지털화, 디지털 전환의 선도 지역으로 거듭날 수가 있고요. 이게 만약에 안 되면 뭐 아시죠? 미국의 러스트벨트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좀 흥했다가 지금은 싹 빠져나가서 다 녹슨 쇠조각만 남아있는 동네를 러스트벨트라고 합니다. 러스트벨트가 될 것이냐, 혁신을 해서 디지털로 거듭나는 김해가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판단과 노력과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을 빨리 키우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은 마치고요. 혹시 질문사항이 5분 지났네. 질문사항 있으시면 아침부터 소화 안 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뭐 질문 없는 걸로 알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